정부 부처 이전보다는 훨씬 더 수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적극적으로 유치할 생각이고, 최근에 제가 아는 협회단체 관계자들로부터 얘기 들은 바에 따르면은 협회단체 이전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방도 구하고 건물도 좀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은 협회단체 유치는 빠른 시일 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한 번에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순서대로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세종원 선생님 하나 우선 질문드리겠습니다. 복합 쇼핑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백화점 대신에 개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대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이 방식을 시행을 했다가 상당히 여러 번 이제 좌초가 된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민간 투자 방식으로 진행하는 이 부분에 장단점이 있을 텐데 그거 좀 말씀해 주시고요.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합 기능 중에 보니까 마이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뭐 어느 시도나 지금 마이스 대형 마이스 하나 뭐 해가지고 지금 뭐 도움 형식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대형 공간은 필요 없다고 보시는지, 컨벤션 공간 같은 건 필요 없다고 보시고 이쪽에다가 이제 그래서 마이스 산업 관련된 걸 넣겠다 이 부분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제가 전에 백화점 다들 아시겠지만 현대나 또 신세계, 롯데 이런 백화점들하고도 접촉을 전에 해봤었는데, 이게 이제 6만 제곱미터라는 땅은 백화점을 짓기에는 좀 지나치게 넓은 공간이다 하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무 크다. 우리 세종시라는 도시 규모에 비해서 크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쇼핑 관련된 양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쇼핑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을 가게 되면은 물건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에서 뭐 예를 들어 극장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놀이시설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뭐 여러 가지로 좀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복합 쇼핑몰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세종시 입장에서 우리 현재도 지금 아주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시설들이 실제로 회의실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이제 마이스 산업이라는 게 그중에 이제 미팅, 뭐 컨벤션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게 마이스 산업인데, 이 당장에 지금 회의실 수요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복합 쇼핑몰에 회의실 같은 것도 같이 놓고, 그리고 호텔, 숙박 시설에 관한 수요도 많기 때문에 그런 시설도 복합적으로 건설한다면은 충분히 좀 개발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거는 이제 우리 공공기관에서 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유치하는 것보다는 민간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사업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민간 제한 방식으로 하는 게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복청, LH와도 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저는 행복청과 LH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스와 관련돼서 회의장이나 컨벤션 시설들은 물론 이곳에도 이제 마련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정부 부처 인근 이런 쪽에도 뭐 추가적인 그런 회의장, 회의 시설, 또 컨벤션 시설 같은 것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 현재 그 컨벤션 센터가 있는데 좀 예약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좀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도 개선해야 되겠지만 컨벤션 시설 자체를 추가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경총일보 김지용 기자인데요. 우리 세종시는 상가 공실이 심각한 거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방안을 강구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 일하는 우리 시장님께서 뭐 공실 상가의 수도권 소재, 정부산하협회 단체와 비영리 단체를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몇 개 정도의 단체를 유치할 계획이시고, 그렇다면 또 어느 정도 우리 세종시의 상가 공실이 해결될 것을 전망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그 구체적인 이제 계획 수립까지는 이제 제가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대체적인 이제 숫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산하 이제 협회 단체 중에서 규모가 이제 굉장히 큰 그런 협회 단체들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규모가 작은 협회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것들은 뭐 직원 숫자가 예를 들어 10명, 뭐 20명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협회 단체들은 별도로 건물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보다는 세종시에 있는 빈 상가 또는 업무 시설, 사무실들을 이제 빌려서 쓰고자 하고요. 또 규모가 큰 협회 단체 이런 것들은 자체적인 그 건물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 수요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그 협회 단체들이 모여서 건물도 짓고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도시계획적으로 좀 별도로 지정을 해서 반영하고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들이 한 5,000개 정도가 되는데, 5,000개 중에서 이제 그 정부 상대로 일하는 부분들이 있고 협회 회원사들을 상대로 일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부 상대로 일하는 그 부서들 중심으로 해서 배치를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따져봐서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에서 우리 시하고 그리고 그 이제 상가를 가지고 있는 그 상가주들의 대표들 그리고 이런 수요를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게 대체적으로 지금 그 공인중개사들 그쪽으로 이제 연락들이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과 같이 모여서 협의체를 만들고 이 협의체를 통해서 수요도 파악하고 거기에 필요한 대책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협의체부터 만드는 일인데, 제가 시정에 복귀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그 협의체 만드는 일부터 시작을 하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말씀 질문 보겠습니다. 저 공공 배달 앱을 땡겨요라고 지역 합의 연계해서 상권 살리겠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공공 배달 앱의 소비자 이용률이 대미 합당치고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실제 소비자들 이용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상권 활성화로 이렇게 연계시키실 건지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 지금 배달의 민족이나 뭐 요기요 이런 데는 지금 소비자들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뭐 이런 그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을 많이 합니다. 시민들이 그러니까 지역 배달앱, 즉 공공 배달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그래 여민전 가입하신 분들이 한 2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민전 그 배달 이제 충전도 하고 그럴 때 그 배달앱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광고도 하고 안내를 해서 이용을 좀 하게 만들고, 또 이거는 이제 그 가입 점포들 그 업소에서는 뭐 이용하게 하는 게 이제 이익이 많이 생기는데,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이익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용하시는 분들 연민전 가입자들이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그 여민전 가입자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아마 홍보가 잘 된다면은 우리 시민들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업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지역 공공 배달앱을 이용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적인
답변은 어쨌든 이거는 우리 시민들에게 이 여민정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 나성동 사업지역 관련해서입니다. 활성화 관련해서 이제 최대한 용도 허용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 중에 숙박 미락 시설을 이제 넓게 이제 허용한다는 말씀하시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수년 전에 이제 주민들하고 이제 상업 종사자 간에 이제 이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다시 또 이제 나오게 되고 이제 건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 반대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설득할 뭐 대안이나 논리를 좀 갖고 계신지. 예. 그 주신 자료에 도면이 좀 있나요? 뭐안 돼 있습니다. 전부 안 돼 있나요? 네. 그 지금 2-4 생활권 보면은 그 서쪽으로는 저 BRT 도로가 지나가고 남쪽에는 금강변이 있고 그리고 동쪽편에 저 그 역사공원 쪽으로 이제 도로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곳은 대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 거주하는 시설 아파트하고는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상업 업무 시설이 들어오도록 도시계획이 돼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은 조금 우리 시민들의 주거 생활에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더라도 큰 문제가 안 생길 것이다 하는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 지금 현재 처음 계획 세웠던 게 2006년도인데 2006년도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한 달라진 상황들 고려해서 도시계획 자체를 전반적으로 좀 손을 볼 필요가 있고 또 유치 업종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과감하게 좀 풀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고 이 부분은 뭐 행복청 예리치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계신 이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군수님 이거 성공합니다. 지금 그 주신 자료에 보면 건강 그 위락시설, 숙박시설을 대폭 늘리겠다. 예. 이제 건강 주변에 그 위락시설을 위치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러면 세종보하고도 관계되는 건지 그리고 위락시설이라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종부하고는 이제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유락시설들은 그러니까 우리 호텔 같은 데 가면은 그래서 이제 그 숙박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뭐 차도 마시고 좀 술도 마시고 좀 돌기도 하고 뭐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유락시설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들 되게 같이 써줘야 됩니다. 숙박시설하고 숙박만 하고 이제 다른 활동을 못 하게 되면은 그냥 잠만 자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게 숙박시설하고 유락시설을 같이 좀 어울려서 이제 유흥도 하고 노는 뭐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유락시설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시설들을 같이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고요. 이제 세종보는 뭐 그게 이제 특별히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좀 볼 수는 없는데 우선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세종보는 한솔동 앞쪽에 있는 것이고 이 제가 말씀드린 그 위치는 나성동입니다. 나성동 그러니까 그 BRT 동쪽편 그 금강에랑 바로 붙어 있는 지금 현재 빈 땅으로 남아 있는 곳들인데 처음부터 그것은 이제 중심 상업지구로 봐서 이제 호텔이라든지 유락시설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그것을 이제 처음 계획할 때 너무 이상적으로 그 건축 규제나 이런 것들을 너무 강하게 해놔서 실제로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들이 좀 불편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곳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중앙공원 앞에 그 호텔 부지가 있죠. 거기도 아직 그 부지만 지금 뭐 폐지 상태 이런 수준으로 자풀이 나 있고 뭐 이런 수준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도 혹시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중앙공원 앞이라면은 아마 저 어진동 쪽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게 이제 그것도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땅이 정확한 입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한 4층 정도로 이제 건축 규제가 돼 있는데 그 땅을 이제 분양받은 업체에서는 그
그런 규모 가지고는 이제 호텔이나 이런 거 짓기가 좀 어렵다. 아직은 좀 수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해서 아직까지 지금 그 건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이제 이미 이제 땅을 분양받은 이제 그런 곳은 분양받은 곳은 이제 조건이 이미 계약 당시에 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이제 뭐 풀어주게 되면은 뭐 특혜 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다만 아직까지 이제 분양되지 않은 공급되지 않는 부지는 미리 이 건축 규제나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허용하더라도 특혜 시비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 공급되지 않은 그런 땅을 중심으로 해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겠다는 생각이고 또 이미 공급된 땅이라 하더라도 처음 부지를 공급했을 때 이후에 여건 변화가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은 우리 도시 전체 발전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일부 또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좀 해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가급적 질문은 공개한 내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네, 유양준 기자님. 네.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공약을 발표하셨는데요. 뭐 전임 경험도 있으시니까 100번 강조해도 뭐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 그 공약 발표하고 좀 동의 떨어지는 유튜브 방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우리 그 세종시 주민들로서 요즘 일련의 그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중앙부처를 자꾸 힘든 그런 내용들이 됐는데 이쯤 되면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전직 시험도 들어가기 때문에 또 같은 정당 후보님들이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쯤 되시면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시는 것도 우리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궁금증이 들어서 오늘 그 공약하고는 좀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답변 한번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공약을 하셨고 또 중앙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부 이번에 이제 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이 중앙부처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배치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은 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그 지역 이슈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자꾸 이제 언급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논란을 좀 키우게 되는 오히려 이제 그쪽의 그 전략이 좀 말려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정말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또 대통령께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좀 물론 당연히 반대를 하는 것이고 저는 무시하는 게 좋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거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되는 일이고 반드시 막아야 될 일이라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한 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없으면 제가 추가로 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고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세종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지난번 해수부 나갈 때 그때도 입장 발표는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떤 입장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세종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입장 발표를 쭉 드렸는데 세종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들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 있습니다. 팽팽하게 갈려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어느 한쪽으로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째는 세종고를 해체를 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한 건데 또다시 돈을 들여서 해체하는 것이 필요하냐 하는 그런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
그 설득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또 하나는 새 정보를 지금 막아서 수위를 높여서 당초 보호 설치 취지에 맞춰서 운영하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우리 이제 환경을 사랑하는 분들, 또 금강 수질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건 또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또 이건 물은 지금 현재대로 물은 흐르도록 해야 된다. 강물은 흘려야 한다. 하천의 자연화 이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주장이 아주 팽팽하게 갈려 있는 현 시점에서는 지금 현 상태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지금 대신 우리 금강이라는 하천을 최대한 자연에 가깝게 수질을 좀 잘 보존하는 그런 방식으로 현재는 유지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은 우리 시민들 의견이 어느 한쪽으로 좀 모여지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될 텐데,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 뭐였죠? 해수부. 예. 해수부 이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 우리 세종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반대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하셨던 사항이란 말이죠. 그래서 행정수도 완성도 공약을 하셨고 해수부 이전도 공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공약을 지켜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봤었습니다. 공약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공약을 지켜달라는 주장을 하면서 또 다른 공약인 해수부 이전에 대해서는 그 공약 지키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공약을 하신 거니까 해수부 이전은 공약 단계에서 우리가 좀 막았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거고, 이미 공약을 하셔서 대통령 그 공약도 지켜야 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공약,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그 공약을 좀 더 신속하게 좀 제대로 추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이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저 입장이었습니다. 다행히 대통령께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좀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이런 것들이 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한 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제4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이 이 자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춘희 세종시장 예비후보의 제3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봐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